예, 5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2차 집회인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가 박근혜 대통령 적어도 태블릿 진상규명을 그토록 방해해온 유형만큼은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태블릿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이 올라가서 박 대통령이 공무상 기밀 유성죄로 징역 3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 재판에 조작된 증거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를 정리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태블릿을 제가 진실을 밝히는데 박근혜 최측근이라고 자임하고 다니는 유영하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방해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양보를 해도, 박근혜라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하고 최대한 내가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도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변절자들이나 박근혜 파리들, 야 태블릿 PC 네가 해결했으면 네가 그냥 책임져, 왜 박근혜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조작된 증거지만 박근혜가 그냥 나 모르겠다, 나 탄핵무효금 몰고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뭐 관여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자기 측근이 나서면서 이 조작주범인 김한수를 비호하고, 심지어 내가 김한수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왜 김한수 변호사가 또 유영아 측근이 들어오고, 이런 짓까지 하면서 진실을 방해 놓고 있는 유영아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내가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박 대통령이 2월 달에는 답변을 안 했는데 이번 거는 답변을 안 하면 아주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도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 판단도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일정 정도 충분히 박 대통령한테 내는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침묵이 아니야. 나한테는 침묵이 아니라 방조야, 방조. 유영아가 이런 짓거리 하는 거를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해요. 내가 2월 5일날 사실 마지막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 2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조작이 완전 확보가 안 됐는데, 이 이후에 계약서 위조가 드러나면서 이제 추가 위조가 드러나면서 완전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된 상황에 대해서 유영아는 특히 이 계약서 위조 같은 경우는 김한수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건 유영아가 개입한 거랑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라는 사람이 유영아 불러다가 내가 드리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계약서 위조가 김한수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김한수와 손잡고 이걸 방해해온 유영아가 어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나한테 알려줘야지.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태블릿 조작의 범인을. 그 범인이 박근혜 당신 옆에 있다니까 지금 유영아가. 이걸 안 한다라는 게 아니 자꾸 나 이러면은 내가 좀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 촛불 진영이 얘기하듯이 박근혜 바보설이 된다니까. 박근혜 바보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때까지는 제2 태블릿 PC란 말이에요. 이거 장시호 태블릿 PC의 조작을 완전 확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제2 PC가 아니라 제1 PC의 계약서 위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할 때 계약서 위조가 99%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마지막 1%를 3월 달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는 제가 장문의 기자회견을 쓸 건데, 바로 박 대통령이 처벌받은 제1 JTBC 태블릿 PC, 그리고 유영하와 김한수가 직접 개입한 태블릿 계약서 위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유영하도 마찬가지고 김한수도 또 박 대통령이 청와대 때 행정관으로 쓴 박근혜 부하 아닙니까, 김한수가. 그래서 그 김한수와 같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희종이든 정호성이든 이놈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또 김한수 비호하고 다니면서 태블릿 조작된 거 아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인데도 박 대통령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도리가 없어. 그러면은 박근혜는 윤석열에게 무릎 꿇었다, 윤석열에게 빌붙어서 유영아 같은 놈 공천이나 받아주려고 한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박근혜 바보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설.
이번에 이 기자회견에도 답변 없으면은 그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난 쳐다보진 않을 거야. 왜? 이미 이제 한두 달이면 이거 돈이 되거든요, 이 상황이. 그리고 제가 2월 달에도 이미 이 기자회견에서 유영하는 이미 조작주범 김한수를 계속 비워왔다. 이때 제가 이미 3차례 보고서를 줬거든, 박근혜한테. 유영아 이거 왜 이러냐. 근데 또다시 유영아를 달고 나왔잖아요. 대구 그 동아사 출장, 동아사 그 공식 방문 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감옥까지 갔다 와서 지금 거의 6년째 이 사건에 매달리고 조작을 100% 잡아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영아 이자가 지금 공범으로 껴있다고 알렸었는데 유영아를 데리고 다니려면 저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조사해보니까 유영아는 죄가 없다 그러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지금 이 계약서 위조에 껴있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통신 계약서 SK 회장 최천이 껴있어요. 그리고 김한수 껴있습니다. 그 김한수 직원인 김성태 껴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조작한 김용재, 강상무, 김종호 검사 껴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노승건 1차장. 이게 한두 놈이 껴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 그리고 김순환, 노승건 이런 놈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에요, 이거. 이 자들은. 그리고 또 손석희, 김필주, 심수희, 소영서 이게 한두 명이냐고, 이게 지금 여기 개입한 놈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방위로 압박해서 어떤 놈이든 자백하는 놈 한 놈만 살려주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 중에 유영아나 김한수는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자백을 받아줘야죠. 지금 자백을 받으러 지금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 촛불의 안진걸, 김용민, 양이삼, 최태원이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태원 지금 자백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 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같은 사람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왜 박근혜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겠죠. 2차적으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내 책 읽어보니까 이게 맞아, 내 얘기가. 그래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극기 인사, 오영국, 조영환, 강민구 등등, 싹 다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JTBC, SK 본사, 그리고 김순환, 노승건에 속한 태평양, 여기 싹 다 지금 집회 신고해가지고 5월부터 릴레이 집회 이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태극기 촛불 인사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뛰는데 그 조작 범죄자를 옆에 끼고 다니는 박근혜는 뭐냐는 거야. 성작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 유영아, 김한수의 자백조차 받아내주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명예회복을 하고 더 이게 이 황당한 거는 TK에서 그 최경환이, 우병우 이런 놈들 배지를 달아주려고 그런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이거 내가 도시락 싸들고 와서 내가 이거 뜯어서 말려야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진실로 그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무기로 스스로 명예회복을 한 상태에서 정치가 가입하는 거지. 그걸 덮어버린 다음에 무슨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쥐고 명예회복을 하겠습니까? 명예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나 같으면은 유영아 따위는 이미 자백 받아내고 윤석열이 불러버리죠. 윤석열이 불러서 야 너 이거 네가 조작했냐 한동훈이하고? 그거 못합니까? 오라면 와야지. 지가 범죄가 걸렸는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유영아 자백을 받아내고 김한수 자백을 받아내고 윤석열이 꿀려버리면요, 촛불에 그 박근혜 때려 죽이자 했던 사람들 내가 볼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은요 박근혜에 대한 그 감정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촛불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주면 그 해결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고, 그게 명예회복이란 말이에요. TK에서 박근혜 똘마니들 배지 한 10개를 달아줘봐야 명예회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명예가 추락을 하지. 야, 박근혜 또 저 짓을 하네. 맨날 윤상현이, 최경환이 끌고 다니다가 박살나고 최소한한테 휘둘리더니 이제 유영아한테 휘둘려가지고 또 저 짓거리 하네. 명예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입장을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 첫째 유영아 잡어 김한수 데려오라 그래. 변희재 불러 대지를 시켜. 내가 10분 안에 자백 받아들일 테니까. 두 번째 그 자백을 말고 윤석열이 불러 변희재 불러. 내가 윤석열이 그놈 또 자백 받아들일게요. 이러면은 국민의 한 7, 80%가 다 박수를 치죠. 그게 명예회복이지. TK 배지가 왜 명예회복입니까? 그게 그까짓 게. 자, 5월 중으로 내가 볼 때 이놈들 중에 한 놈 자백합니다. 내가 볼 때 최태원도 가능성 있고 노승관도 가능성 있어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이거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고. 그때까지 박 대통령이 침묵하다가 이제 무너지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날가부가하면 난 아예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아예 취급도 안 해 그때는. 자, 이번 이 기자회견은 스픽스 대구본부 팟빵 제작팀이 그냥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대구 쪽에 그 촛불 그 젊은 유튜버들도 지금 참여해서 훨씬 판을 좀 크게 벌이고,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저 우공당 조원진 떨거지들 이 근처 올 생각도 하지마. 니네들은 어차피 다 정리해 줄 거니까. 자, 태영호. 이야, 한겨레가 참 사진 잘 골랐네. 녹음 파문인데 일단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보좌관한테 녹취를 따여가지고 입고를 당합니까? 이게 왜 이렇겠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개노노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에요. 보좌관들이라 그러면 따지면 정치 엘리트들인데 얘네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보좌관하고 전략회의하는 게 어떻게 녹취가 터져 나옵니까? 이거는 태용아한테 앙심 품은 보좌관이 이거 완전히 갖다 댄 거거든? 내가 아는 애들도 2명 들어가 있어요. 태용아 보좌관에. 걔네들이 말을 못해. 바로 어떻게 보좌관들 됐겠어? 김정일이가 자기네 기쁨죄들 하듯이 한가 했어? 태용호가 직원을 부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직원을 부려봤어. 다 노비들이지? 김정은이든 태용호든 이놈들은 다 사람을 노비 취급한 놈들 아니야. 얘네들이 어떻게 일을 해? 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탈북자들 제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서민 탈북자들, 이놈들한테 착취당한 서민 탈북자들은 적응을 잘 하지. 이놈들은 부역자들이잖아. 범죄 살인 집단의 부역자들이. 이런 놈들이 뭘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보좌관들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위에서 그냥 사기나 치고 다니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놈한테 백지 준 놈이 누구야? 그게 바로 김영호하고 이진복, 김무성이 이런 놈들 아니야. 친이계들. 사고 터졌지 어려서. 자, 이 김웅이 이 국민의힘인데 만약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면 이진복 수석은 공천권 개입, 당무 개입, 중대 범죄이고 이거는 지금 태영호하고 이진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만나긴 만났지만 공천권 얘기 없었다. 그러면 태영호는 보좌관들 다 내려놓고 대통령실을 팔아서 사기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이진복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공천 주기로 했다. 이진복이 팔고 윤석열이 팔아가지고 사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태영호는 쫓아내야죠. 태영호는 배지를 떼고 쫓아내야지. 일단 1순위로는. 근데 태영호가 그런 사기 쳤겠습니까? 이진복이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이진복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안철수 죽인다고 안철수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런 조폭스러운 말하는 놈이 이진복 아니에요. 이진복이 보스가 김무성이잖아. 어디서 이것들 깡패 영화 좀 보고 지금 깡패 흉내 내는 놈들 아니야? 김무성이나 이진복이나. 그리고 나서 태용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윤석열 찬양을 불러댔죠. 마치 이놈이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듯이 윤석열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을 국회의원 시켜주는 놈들도 다 아웃시켜야지. 김영호 당신도 이제 정책이면 끝내야 되고, 김무성이 김일성 찬양하던 놈을 대한민국에서 배지를 주니까 윤석열 찬양밖에 할 줄 아는 게 더 있겠어? 아부 아첨하는 거밖에? 아 정말 이런 놈을 또 대통령 만든다고 윤창중이 조갑제 너희들도 조심해. 조심할 것도 없어. 너희들도 끝났어. 조갑제 윤창중이 태영호 만세 부르는 놈들은 언제라도 김정은 만세도 부를 수 있는 놈들이거든. 지들에게 자리 하나 주면은.
어제 윤창중이 그 이동환 변호사 불러가지고 또 그 앞에서 태영호 찬양하던데, 아니 이미 다 끝났어. 태영호 찬양한 놈들 다 각오해 이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김일성 옆에서 부역한 놈을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이라고, 이 쓰레기들아? 그래놓고 너희들이 한 자리를 노려? 이 개쓰레기들, 너희들 끝났지.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같은 놈들, 보수 변절자들 내가 감시해서 다 묻어버리려고 내가 정치 안 하는 거야. 내가 정치하려면 협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보수 놈들 어차피 변호제 정치할 거니까 그때 또 줄 서면 되겠지. 정치 안 한다니까. 정치 안 하고 윤석열의 줄 서는 놈들, 태영의 줄 서는 놈들 다 파묻어 줄게 내가. 빨리 직업 딴 걸로 옮겨. 이 동네에서 그 이빨 까는 거 말고 딴 데로 옮겨요. 너희들은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 나불나불 내급 특검법 발의를 들어가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로 이놈들한테 당했냐면은 총선 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 여론조사 했다는 거 하나 하고, 여론조사 결과 친박 박근혜 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후보들을 정무수석이 컨설팅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걸로 박근혜하고 저 현규환이가 감옥 갔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 안철수를 협박을 하고 나경원이를 주저앉히고 지금 태영호를 공천을 미끼로 만세차량 시키고, 죄질이 10배는 안 좋죠. 그럼 윤석열이 감옥 가야지 이걸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특검을 발의를 해. 지금 민주당이 특검 발의할 게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근데 윤석열한테 겁먹고 못하지.